부산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올해 65세인 김석호라고 합니다. 내 평생 동안 나는 늙었을 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힘들게 일하고 한 푼씩 저축했다. 은퇴할 나이가 되면 재정 걱정 없이 여유를 갖고 나머지 나날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저는 다른 많은 노인들처럼 제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정부의 지원인 기초퇴직금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꿈과 같지 않습니다. 이달 초에는 평소처럼 보조금이 입금되기를 바라며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하지만 휴대폰 화면에는 오래된 잔고만 나와 있고 어떤 돈도 보내지지 않았다. 은행 시스템에 오류가 있거나 돈이 처리되기 중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는 얼핏 놀랐다. 하루 더 기다린 다음 이틀 동안 계정이 비어 있습니다. 이 순간 나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나는 은행에 가서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그곳의 직원은 잠시 확인 후 나에게 보조금 관리기관에 연락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며 아마도 작은 실수일 수도 있고 뭔가 더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라인에 전화를 걸었을 때 나는 심장이 멎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부적격? 나는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사회에 공헌했는데 왜 자격이 없는 거죠? 부랴부랴 이유를 물었더니 일하는 내내 국민연금 제도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여년수가 규정상 최소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누구에게도 이것에 대해 경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만 먹으면 자동적으로 수당을 받을 줄 알았다. 그때 나는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고 가족과 미래를 위해 한 푼씩 저축했다. 그런데 이제 늙어서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건가? 주위를 둘러보니 제 또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매달 정기적으로 수당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저는요? 남은 세월을 계속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생각은 나를 여러 날 밤 동안 잠을 못 자게 했다. 나는 내가 아직 어떤 직업을 구할 힘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65세가 되면 누가 저를 받아줄까요? 자선단체에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손주들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그러나 나는 아이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고 그들은 또한 자신의 가족이 있고 자신의 어려움이 있다.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것은 인생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항상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아마도 제가 이 일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모든 희망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주관적이고 내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확실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노후를 위한 더 명확한 재정 계획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제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저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늙어갈 것이고 아무도 지금 나처럼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운 노년에 직면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센터에 전화를 한 후 나는 깜짝 놀랐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 말이 경종을 울리듯 머릿속에 울려 퍼졌지만 나는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당황했고 침착하려고 노력했고 다시 물었다. 왜요? 저는 돈이 많지 않고 안정적인 수입원도 없는데 왜 자격이 없는 걸까요? 나보다 분명히 더 부유한 내 이웃이 여전히 매달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도. 저쪽 직원이 잠시 말을 멈추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명확한 대답 대신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복잡한 용어들을 얻었습니다. 인정 매출, 자산 산정, 승인 대상 소득 수준. 나는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지만 들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졌다. 마치 그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언어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이해한 것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알고 보니 정부는 제 실제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 제가 평생 저축한 얼마 안 되는 돈, 심지어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었던 적은 수입도 포함시켰습니다. 나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내가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다고 간주되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여유가 없어요. 그 아파트가 제가 가진 전부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갈 곳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안정적인 연금도 없고 매달 지급하는 자녀도 없다. 그런데 시스템의 눈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조건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논쟁을 할 수도 있고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나는 한숨을 쉬었고 내 마음속에서 무력감이 솟구쳤다.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고 세금을 충분히 냈지만 지원이 필요할 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어쩌면 제가 시스템을 너무 믿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65세의 나이로 저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씁쓸한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밖에 없다. 일주일 내내 알아본 후에 나는 깨달았다. 기본 퇴직금은 6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득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인구의 70%만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정부가 한 사람의 어려움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습니다. 안정적인 수입만 없으면 수당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간단치 않더군요. 조건을 고려할 때 그들은 내가 매달 버는 돈뿐만 아니라 다음 것도 고려합니다. 은행에 저축한 돈은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자산원으로 인식된다. 부동산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포함해서요. 비록 내가 매각할 의도는 없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나의 자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 주식, 보험, 기타 자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 모든 요소들은 하나의 숫자로 인정 매출액이라는 숫자로 뭉쳐진다. 이 수치가 규정된 것을 초과한다면 제가 정말로 수입이 없더라도 저는 여전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는 내 재산을 다시 확인했다. 통장에 1,500만 원은 있지만 이 돈은 매일 쓰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를 대비해서 아껴둔 것이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매각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당국은 그것을 가치 있는 재산의 일부로 간주했다. 결국 모든 것을 더했을 때 나의 총인정 매출은 규정 수준을 초과했고 이는 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갑자기 씁쓸한 사실을 깨달았다. 약간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지 않지만 권리를 잃게 만든다. 편하게 쓸 현금은 없지만 살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이 필요 없는 그룹으로 분류됐다. 나는 당황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으로 쓰고 결국 집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나요?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저축한 돈을 다 쓰는가?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고 한 푼도 절약했지만 결국 내가 저축한 것이 내가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 제가 처음부터 잘못한 건가요? 나는 정말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내 이웃인 박 씨도 한때 임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을 유지하는 대신 몇 년 전에 그것을 아들에게 주었다. 덕분에 당국이 보조금 조건을 고려할 때 그는 더 이상 명의의 부동산이 없어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또한 누군가가 단지 재산을 분리하기 위해 가짜 이혼을 했다고 들었다. 재산이 쪼개지면 부부는 모두 저소득층에 빠져 함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실제로 더 가난하지는 않지만 시스템은 그들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로 봅니다. 한편 저는 정직하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법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을 나는 궁금했다. 이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나처럼 정직한 사람만 괴롭힐까? 나는 속임수를 쓰고 싶지도 않고 재산을 자녀 이름으로 바꾸고 그들에게 의지해 살고 싶지도 않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늙으면 자녀의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녀에게 재산을 다 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자녀에게 버림받거나 고독하게 살거나 국가의 적은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제가 그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재산을 지키면서 가난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재산을 옮겨서 보조금을 받을 것인가? 두 가지 선택 모두 쉽지 않은데다 어떻게 해야 옳은지 모르겠다. 단지 이 시스템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직하고 절약하며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 날을 고민하다 보니 노후에 퇴직금에 의존하는 것만이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내가 절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돈을 계속 기대한다면 나는 실망만 더할 것이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일찍부터의 분명한 재정 계획과 보다 능동적인 생활 태도다. 제 이야기를 통해 저도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보조금 액수보다 독립이 더 중요하다. 나는 정부에 의존하고 싶지도 않고 자식들에 의해서 살아가고 싶지도 않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어야만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건강이 돈보다 귀하다.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인생을 즐길 수 없다. 그래서 수당을 걱정하기보다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재산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친인척 공동체가 있다. 혼자 늙는 게 제일 무서워요. 내가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이상 외로움이나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자, 저는 불확실한 보조금을 기대하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직 충분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나는 또한 패키지나 인력과 같은 가벼운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고려했다. 내가 자립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이든 나는 기꺼이 시도할 것이다. 아마도 저는 부유하지도 않고 연금도 없지만 여전히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정부가 내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할 것이다. 나는 보조금 제도가 정말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아무런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 시스템에 많은 취약점이 있으며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받지 못할 수 있는 반면 법을 아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궁금했다. 모든 노인에게 조건 없이 수당을 주어야 하는가? 이것은 모든 노인들이 지원을 받고 아무도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국가 예산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죠. 아니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뒤처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좀 더 공정한 시스템을 가져야 할까요? 시스템이 누가 정말로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아마도 더 공정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법률이 더 이상 불합리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즉각적인 해결책이 있는 쉽지 않은 논쟁이며 아마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노년이 되면 그 어떤 보조금보다 조기 준비와 독립성이 중요하다. 만약 내가 이미 명확한 재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보조금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좋은 건강을 유지한다면 나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제가 좋은 관계를 만든다면 저는 외로움 속에서 노후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저는 제 삶이 제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보조금 제도도 제 손에 달려 있지 않았죠. 나는 정부에 기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의 미래를 창조할 것이다.